갈 거예요. 자, 용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자, 이것이 이제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용질, 녹는 물질. 그래서 다른 물질에 녹았어. 그럼 다른 물질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섞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균일 혼합물이 된다. 자, 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그래서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이고요. 자, 잘 들어. 균일, 불균일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투명한 것은 균일이고 불투명한 것은 불균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니까 어떻게 돼? 투명해야 된다. 자, 균일이니까 침전되면 돼요, 안 돼요?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요. 즉, 침전되는 물질이 없어요. 알지? 그리고 거름 종이에는 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름 종이가 이렇게 있어. 자, 거름 종이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구멍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구멍이 있으면 여기에 거름 종이가 있으면, 자, 이 거름 종이를 통과하는 용질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입자들이, 자, 얘네들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냐? 큰 입자들이 있지. 그래서 이 큰 입자들은 통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큰 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입자야. 그래서 얘는 눈에 보이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다는 거지. 이 눈에 보이는 입자가 바로 뭐냐면은 불투명한 용액이 돼. 불투명한 용액이 돼. 그래서 침전이 되기도 하고요. 알지? 그러면 이 거름 종이를 통과하는 얘네들은 작은 입자란 말이야. 그래서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투명하겠지. 그래서 투명한 용액이 된다. 자, 그러면 불투명한 용액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불균일한 용액이 되겠고, 투명하니까 얘가 바로 균일한 혼합물이 될 거야.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거름 종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거야. 거름 종이 가지고 구분하는 거. 그래서 거름 종이로는 걸러지지 않아요. 통과해. 알지? 그리고 자, 이게 고르게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이나 맛 똑같고 소금물이면 어떻게 돼? 어느 지점에서나 소금물의 짠맛이 똑같고 색깔, 밀도, 농도, 그치? 자, 우리 농도 했을 때 퍼센트 농도 있지? 퍼센트 농도, 뒤에 이제 퍼밀 농도, 또 PSU 하겠지만 일단 퍼센트 농도 이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징이 바로 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용질 입자는 보이지 않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이 바로 용액의 성질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액하게 되면 뭐다? 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이 용액은, 용질은 거름 종기를 통과하는 것, 균일한 용액, 균일 용액은, 자, 불투명한 불균일 혼합물, 얘네들은 거름 종이에 걸러지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크니까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그래서 침전이 생긴다. 하지만 자,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침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해라는 것이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자, 봐. 용의 원리야. 녹는다. 녹는다라는 거는 바로 뭐다?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야. 인력이. 그래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하고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용매가 당기는 힘이 크거나 같을 때 녹아 들어가요. 그치?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인력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같은 물질이라면.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온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도씨 물에 설탕을 녹일 거야. 30도씨 물에 설탕을 녹일 거야. 40도씨 물에 설탕을 녹일 거야. 그러면 20도씨하고 30도, 40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의 인력과 설탕의 인력하고 물과 설탕의 인력이 서로 다르겠지.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값은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일정한 온도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온도가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반대로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도 일정하지. 그럼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도 일정하단 말이야. 즉, 용매와 용질 간의 요 인력 힘과 용질 간의 힘이 얘네들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 그럼 어떻게 돼? 요 차이값이 일정하니까 용질이 떨어지는 것은 늘 일정한 양으로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이 인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일정하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도씨의 온도가 있어. 자, 100g 물에 내가 A를 녹일 거예요. 그러면 물과 A 간의 인력이 일정하겠지? 자, 그 다음에 A와 A 간의 인력도 일정하겠지? 그럼 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A가 떨어져 나가는 양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양이 뭘까? 용해시켰더니 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량이 최대한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80g이 용해됐어요. 알겠지? 80g이 용해됐어요. 그러면 80g이 녹았으니까 125도씨에서는 100도씨 물에는 80g보다 더 많이 녹을 수는 없는 거야. 맞지? 그럼 이 80g이 최대한 녹아 있잖아. 이것보다 더 많이 녹지 못하죠. 최대한 그 용질이 그 온도에서 채워질 수 있는 양이 최대한으로 채워진 거지. 이거를 뭐라고 그래? 포화 용액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 용매가 무리면 포화 수용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포화 용액은 용질이 어떻게 된다? 최대한 녹아 있다. 그래서 포화는 뭐다? 최대한 녹아 있어. 근데 자, 이번엔 100g의 물에 25도씨야. 40g의 A를 용해시켰어요. 25도씨에서. 아니 근데 25도씨에는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어? 100g 물에? 80g 녹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40g밖에 못 녹았네. 그럼 어떻게 되니? 아, 40g이 더 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그치? 40g이 더 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덜 녹아 있는 거야. 덜 녹아 있어.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 포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걸? 불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불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자, 요 과정 이해됐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인력을 왜 이거를 용의 원리를 얘기했냐. 우리 이런 것들 다 그 인력, 용의 원리 가지고 설명할 거야. 용의 원리 가지고. 용의 원리 가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이 인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질이 떨어져 나가는 양은 그 온도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양이 여기 80g이래. 25도씨에서. 그 얘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최대한 많이 떨어지는 거 녹은 거야. 그럼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 포화라고 그래, 포화. 포화라고 하고. 근데 이번엔 40g을 녹였네? 근데 최대한 80g이 녹을 수 있으니까 40g이 덜 녹아 있는 거야. 덜 채워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덜 녹았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불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불포화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포화 용액이 됐어요. 100g 물에 자 최대한 몇 g이 녹았어요? 80g이 녹았어요. 아, 이걸 통해서 25도씨에서 A는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다? 80g이 녹을 수 있지? 그래서 A의 용해도는 얼마야? 80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용해도가요,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용해도의 뜻이 뭐냐? 어떤 온도에서, 자, 이 얘기를 뭐다? 온도가 달라지면 인력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도, 용해도도 변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어떤 온도, 일정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 자, 이거 잘 봐야 돼. 100g이야, 100g. 근데 문제에서 막 50g의 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돼, 비례식으로. 자, 100g 물에 최대한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아, 이거 포화구나. 포화다.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수, g수예요. 그래서 용해도가 80이다. 아,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다? 80g이 녹을 수 있다. 용해도가 200이야. 그럼 10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을 수 있어? 200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럼 용해도가 60입니다. 50g 물에 최대한 몇 g이 녹아요? 그렇지, 30g이 되는 거야. 그럼 200g에는 최대한 몇 g이 녹아요?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아, 그냥 100g을 계산하다가 문제 200g인데 100g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럼 틀리는 거야, 그거. 뭐 틀린 게 별거야? 이런 게 틀리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값. 그럼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왜요? 물질마다 뭐가 달라져요?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달라지죠? 용질 간의 인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이 인력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떨어져 나가서 용질에서 떨어져 나간 용질의 질량값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 물질의 특성이야. 뭐가? 용해도가. 그래서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물질의 종류마다 인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이 용의 원리에서 물과 뭐 어떤 용질과 용질 이게 다르니까 용질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 떨어져 나가는 양, 녹아 들어가는 속도, 녹는 양이 차이가 난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인력. 자, 용질과 용매의 종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인력도 달라지죠?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 용질,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인력이 다 다르니까. 자, 인력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돼.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야. 소금은 800도씨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과 소금의 끓는 점은 다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인력이 소금이 더 강해. 소금끼리. 그래서 소금을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자, 이게 이제 소금이 있어. 소금을 물들이 둘러싸니까는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전체 힘은 세지겠지. 근데 소금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소금은 물에 많이는 안 녹아요. 소금은. 알죠? 소금은 많이 안 녹아요. 자, 여기가 우리가 소금, 염화나트륨 빠졌지만 염화나트륨 여기 거의 바닥을 켜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는 소금보다 녹는 점이 훨씬 낮다. 인력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금보다는 더 잘 떨어져 나가. 그래서 설탕은 많이 녹잖아.
그치? 소금보다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인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온도 반드시, 그치? 그러니까 인력이 변하는 거는 일단은 온도고, 그리고 물질의 종류, 용질, 용매의 종류에 따라 인력이 달라져. 그래서 용해도도 다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자,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인데, 여기 상가, 조심! 용질이 기체일 때는 압력과 온도 무조건 표시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압력, 여기 압력이 더 플러스가 돼. 왜? 기체는 압력이 있어도 녹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기체 용해도 뭐 나오면 이제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용해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용해도는 100g의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야. 자, 그래서 이 용해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 좀 할 건데. 자, 고체 A의 용해도예요. 물이 용매일 때. 그치? 자, 25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자, 40입니다. 자, 50도씨에서는 100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A의 용해도가 40이라는 얘기는 25도씨에서 100g의 물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40g의 A가 녹아요. 맞니? 그러면 용액은 몇 g이 되지? 140g의 포화 수용액이 됩니다. 맞지? 자, 5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야. 100g의 물에 자, 100g의 A가 녹을 거야. 자, 그러면은 200g의 포화 수용액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게 용해도라는 자, 의미가 돼요. 맞지?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50도씨 100g의 A의 포화 수용액이 있어. 자, 포화 수용액을 25도씨로 냉각을 시켰어요. 자, 녹지 않고 빠져나오는 석출되는 A의 질량은 몇 g입니까? 라고 물어보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잘 풀었다는 얘기를 들을까? 응? 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풀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응? 동영아. 한번 잘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이거를 자꾸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거 좀 다르지. 고민을 좀 해봐. 자, 이렇게 주어졌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간다. 100g에 100g이네. 그럼 이 100g의 A에는 50g의 물에 50g의 A가 녹아 있어. 그치?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25도씨로 냉각됐어. 그러면 25도씨에서 100g에 40이네? 그럼 50g의 물이니까 20g A가 녹아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g에 50도씨 100g의 포화 수용액이면 자, 여기가 용해도가 100이니까 100g에 100g 녹았으니까 200g이잖아. 그럼 반이니까 50g 물에 자, 50g의 A가 녹았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쪼개서 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25도씨로 냉각시켰어. 그럼 25도씨 용해도가 40이니까 100g 물에는 40g A가 녹으니까 자, 50g의 물에는 그래 20g A가 녹아요. 그럼 50g A에서 20g의 A가 되니까 몇 g이 빠져나올까요? 30g이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겠지. 이거 뭐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알지? 웬만해서는 그냥 기본 개념 가지고서 쉽게 가자. 뭘 이렇게 쪼개. 잘 봐. 40g의 A를 녹였다고 해봐. 용해도만큼 녹였다고 해봐. 그러면 140, 자, 용해도만큼 녹였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100g의 A가 녹았겠죠. 그래서 200g 포화가 됐어요. 100g 물에. 그 용해도만큼 녹였어. 그래서 200g의 포화 수용액이 됐는데 온도를 낮춰봐요. 몇 g 석출돼요? 60g 석출되죠. 그치? 우리 140이니까. 그럼 그 60g이 바로 뭐야? 용해도 차이가 되잖아. 아, 용해도만큼 녹이면 용해도 차만큼 속출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용해도만큼 녹이면 용해도 차만큼 속출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갈 거야. 50도씨에서 용해도만큼 녹였습니다. 200g의 포화 수용액이 되겠죠. 맞니? 그렇잖아. 용해도만큼 녹였으면 200g 포화 수용액이잖아. 자, 냉각시켰어. 그 용해도 차니까 100에서 40이니까 60g이 속출이 돼. 근데 질문은 몇 g의 포화 수용액이야? 100g의 포화 수용액이잖아. 몇 g 속출돼요? 2대 1이네요. 30g이 속출되겠죠. 끝. 비례식으로. 자, 비례식으로 풀어. 비례식으로. 자, 용해도만큼 녹이면 용해도 차만큼 속출됩니다. 용해도만큼 녹이면요, 용해도 차만큼 속출돼요. 그래서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 포화 수용액을 찾고, 그래서 용해도 차 60이니까 용해도만큼 녹였으면 200g의 포화 수용액이니까 용해도 차가 60g이네. 그럼 이거를 이제 분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어진 질문은 100g의 포화 수용액이야.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2대 1, 30g이 속출되겠구나. 비례식으로 풀어버려. 비례식으로 풀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요거야. 제일 헷갈리는 문제가 요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푼다. 용해도만큼, 진짜. 용해도만 녹이면 아니지. 용해도만큼 녹이면 용해도 차만큼 석출이 되고, 그리고 주어진 질량의 포화 수용액일 때는 비례식으로 풀면은 석출되는 질량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질량이 뭐 120g 해도 상관없어요. 400g, 300g 상관없어요. 그냥 비례식 풀면 다 나오니까. 그치?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지? 아니, 지우려고, 이제. 지우려고. 지우려고. LG 졌대? 야구? 미안해. 난 LG 싫어하거든. 앞에 여기 고1 애들 있습니다. 그 남학생이 선생님 LG 지고 있어. 속 말을 못했지. 속으로 좋았는데. 내가 LG를 싫어하거든. 난 하나 팬이라 LG를 싫어해. 씨. 이거 영상 보는 애들 LG 팬들 막 열받겠는데? 자. 우리가 요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야. 근데 단위를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갈까요? 용매를 물하게 되면은 100g 물분의 용질의 100g당 용질의 g수.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A의 용해도가 고체 A가 이렇게 됐대요. 자, 여기 60도씨에서 자, 10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해도 곡선상이지. 그럼 60도씨라는 온도에서는 A가 최대한 녹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뭐냐면은 여기가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화 용액이 돼요. 그런데 요 지점 보잔 말이야. 요 지점. 자, 요 지점은 60도씨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량이 100g 물에는 100g의 A가 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얘 Y축을 보니까 40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100g 물에 A가 몇 g 녹아 있다? 지금 40g의 A가 녹아 있는 거예요. 포화가 되려면요 100g 물에 몇 g이 녹아야 돼요? 100g이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0g이 덜 녹아 있어요. 무슨 상태? 불포화 용액이에요. 불포화 용액. 알겠지? 그러면 이 불포화를 포화로 바꾸고 싶어. 쫙 눈에 띄는 게 뭐야? 용질을 더 녹이거나. 맞니? 그치? 또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니? 온도를 낮추거나. 그래서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자 30도씨라고 합시다. 그럼 온도를 60도씨에서 30도로 낮추거나 아니면은 더 녹이면서 온도를 낮추거나. 그치? 어쨌든 이 곡선상은 전부 다 뭐다? 포화 상태거든. 그래서 포화 상태,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을 연결하면은 이게 용해도 곡선이고, 이 곡선상은 전부 다 뭐냐면 곡선은 전부 다 포화를 뜻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 온도가 낮아지고 어떻게 되니? Y축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30도씨가 됐어. 그 포화가 됐잖아. 자, 그래서 이쪽 가가지고 여기가 20도씨가 됐어. 그때 여기가 20이래. 그러면 자 30도씨에서 20도씨 온도를 낮출 겁니다. 어떻게 돼? 일로 가요?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갈 거예요. 왜? 포화는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하니까 요렇게 따라가면서 그러면 얼마가 속출될까? 요 차이만큼 속출되겠지. 그래서 20도가 20g이 속출될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온도 낮출 거야. 천천히 온도를 낮추면 포화에 도달한 다음에 계속 요 곡선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곡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온도를 천천히 냉각시킬 때야. 그 온도를 천천히 냉각시키면 어떻게 된다? 포화에 도달하고 포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 속출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온도를 급냉을 시킬 거예요. 자, 급하게 냉동을 시키면은 곡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그냥 요렇게 갑니다. 급냉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20g인데 몇 g이 녹아있어? 40g 녹아있어. 더 많이 녹아있죠? 우리 얘를 뭐라고 그래요? 과포화라고 그래요. 과포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동경이 네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 그 독서실, 스테이 카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어. 자, 집에 왔더니 배가 고파. 근데 밥을 천천히 먹어.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딱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배가 불러가지고 안 들어가. 그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최대한 채워졌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포화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밥을 먹어. 근데 급하게. 그래서 막 한 세 숟가락, 두세 숟가락이면 밥 한 공기가 없어져. 그 막 먹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두 공기 먹을 수 있는데 세 공기를 먹어.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급하게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그 온도의 용해도 차이 때문에 석출이 되면서 가지만 급냉을 시켰잖아. 그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온도가 일로 가면 이제 요 차이만큼 나가려고 하는데 온도가 더 낮아졌어. 나가려고 하는데 온도가 더 떨어졌네?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야.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 얘는 어떻게 되니? 매우 불안정하겠지. 배가 이렇게 빵빵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친구가 놀러 왔어. 그 배 빵빵한 너를 보고서 뭐 하냐고 손으로 꾹 찔러. 그럼 어떻게 되냐? 그치?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충격. 그 과포화 용액일 때 우리가 그냥 흔들어 주거나 스푼으로 툭 치거나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석출이 되면서 포화로 갑니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용해도 곡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곡선 좀 정리 좀 해도. 알지? 그래서 이런 곡선에 대한 것들 좀 잘 봐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Y축의 값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축은 그래서 여기에서 Y축을 뭘로 보냐? 그 온도에서 100g의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크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불포화지만 현재 지금 Y축에 40이니까 100g 물에 몇 g이 녹아있는 거야? 40g이 녹아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100g 녹아있는 거고 그게 포화 상태는 내기고, 그래서 Y축의 값은 그 온도에서 100g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크기를 Y축 값이다. 그렇지? Y축 값이다. 그래서 봐봐. 60도씨에서 여기 60도씨 가라고 할게요. 60도씨의 가를 20도씨로 냉각시킬 거야. 자, 60도씨 가 얼마 갈까? 자, 70g을 20도씨에 70g 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석출되는 질량은 얼마가 돼요? 그럼 봐봐. 60도씨에서 40이지. 그치? 40 아니야. 가는, 지금 여기가 가잖아, 가. 그러면 60도씨에서 현재 100g 물에 40g이 녹아있단 말이죠. 140g이에요. 맞니? 140g의 수용액이야. 그런데 쭉 갔더니 20도씨는 얼마야? 20이지. 그래서 20도씨는 100g 물에 자, 용해도가 20이니까 20g이 녹아있어. 그래서 120g의 포화 수용액이야. 자, 몇 g 섭출되니? 20g 섭출되잖아. 그치? 그럼 140g일 때 20g 섭출돼요. 그럼 70g일 때 몇 g 섭출돼요? 10g. 끝. 비례식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풀어. 꼭 용해도만 아니라 불포화 용액에서 온도 낮췄을 때 섭출되는 질량도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용해도 가지고 막 복잡한 계산은 다 끝났다고 보면 돼. 이거 이해하면 이거 말고 더 복잡한, 더 어려운 계산이 뭐가 있겠어? 없어. 그래서 요거하고 아빠 방금 전에 했던 거,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그 계산할 수 있다면 용해도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알지? 왜냐면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자,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는 걸 했는데, 용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용해되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 자, 일단은 용질이 고체인 경우는, 자, 이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고체는 대부분은 증가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딱 이거야. 자, 뭐냐면은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과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이,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그럼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용해도가 이제 인력이 낮아지지. 그래서 요 인력도 낮아지고 요 인력도 낮아져요. 근데 온도가 높을 때 요 인력이 더 낮아지면, 알지? 얘가 더 낮아진다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보다 더 많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용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물질에 따라서 이 낮아지는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봐봐. 자, 이거잖아. 자, 질산칼륨 같은 게 온도 올라가면 확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질산은 이렇게 되고 염화 나트륨 소금이지. 봐봐. 쭉 이렇게 돼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거의 별로 없어. 즉 뭐냐면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폭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용해도 변화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용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용해도는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만이 갖는 물질마다 보유한 물질의 특성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용해도는 증가해요. 근데 이제 일부 고체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부 고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산염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용해도가 떨어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고체는 일반적으로 압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고체는 고체 용해도도 압력의 영향은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고체 같은 온도에 의해서만 용해도가 변해요. 그런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알지?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자, 온도가 낮을수록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야. 캔콜라를 냉장고하고 밥통에 넣어봐. 그럼 거기에 CO2가 녹아 있는데 밥통에 녹아 한 시간 뒤에 꺼낸 다음에 뚜껑을 따봐. 어떻게 될까요? 밥통에 넣은 거 솟아올라요. 왜? 기체 용해도가 줄어들거든. 그러니까는 밥통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아있는 기체 CO2가 빠져나오지? 그럼 빠져나오는데 이게 밀폐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요 안에 압력이 굉장히 높을 거야. 따는 순간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빠져나오면서 넘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를 그리면 자, 기체는 어떻게 될까? 기체 그래프는 자, 바로 요렇게 된다. 알겠니? 이게 바로 기체야, 기체.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온도를 올리면 자, 요거잖아. 근데 기체는 있잖아. 자, 기체는 기체 온도를 높이면 자, 반대로 낮을수니까 이 기체 온도를 낮춰보자. 그럼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합니다. 알지? 얘도 증가해. 그런데 얘 증가가 훨씬 더 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커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요건데. 그럼 이제 여기가 증가폭이 왜 작을까요? 기체라는 것 자체가 기체 간의 인력은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도 얘 증가폭은 거의 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만 더 커지는 거야. 온도를 낮추면 요 놈만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요 놈만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체들이 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영향.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하고 압력을 같이 표시하라고 그랬지? 그 왜? 자, 여기가 물입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압력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충돌수에 비례한다.
보일의 법칙 기억나? 그럼 충돌수는 뭐냐? 부피분의 입자수 곱하기 기체의 확산 속도야. 알지? 기체 확산 속도가 돼. 그럼 기체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충돌수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놔보잔 말이지. 그러면 용기의 부피가 변하지 않고, 자, 용기의 부피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충돌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자, 그럼 충돌수 이제 요거지, 요거 뭐 상관없어. 자, 충돌수.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일정하니까 확산속도 일정하고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수도 일정하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얘도 일정하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부피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겠지. 누르니까. 그러면 이제 충돌수인데, 이 충돌, 봐봐. 기체가 물에 어떻게 녹을 거야? 자, 기체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눈에 안 보여. 두 번째,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충돌이란 게 여기 물이야. 기체가 물에 어떻게 녹을까요? 충돌할 때 요 인력에 의해서 쑥쑥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물하고 충돌을 많이 하면 많이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충돌수가 적으면 적게 녹아 들어갈 거고, 충돌수가 많으면, 아이고, 많이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충돌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 많이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 더 많이 쑥쑥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크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압력이 높으면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 자,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 그럼 얘는 물에 누가 녹은 거야? CO2 기체가 녹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50도씨 물, 똑같은 50도씨 물인데 압력이 D가 더 커. 그러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 그치? 얘는 적게 들어가지. 그러면 더 많이 녹았다는 거는, 자, 이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돼? 녹아 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녹아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게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 있는 게 빠져나오겠지. 어떻게 돼? 용해도가 얘가 작으니까 녹아 있는 게 적지? 그러면 녹아 있는 것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적게 녹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포의 발생량이 압력이 작은 C가 더 커. 맞지? 그래서 바로 요거.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더 크다. 물에 더 많이 녹아 있다? 그럼 C는 적게 녹아 있으니까 녹아 있는 기체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압력을 높이면 요 안에 있는 기포는 적게 발생이 된다. 알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상태에 따른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헷갈리면 음료수 캔을 생각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잖아. 압력, 충돌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는 많이 녹는다. 그렇지?